학생부 종합전형 안정권이라고 자부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선생님, 저는 학종 안정권이에요 라고 말하는 학생들도 종종 있을 것 같은데, 자, 어떤 근거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까요? 내신 성적의 우수함, 그 다음에 비교과 활동의 다양하고 풍부함, 어, 서류가 아무리 우수하다 하고 또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내가 차별화되고 경쟁력이 있다 하더라도 수능 최저를 맞추지 못하면 탈락할 수 있다라는 거 기존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은 사례를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이 학생의 사례를 통해서 나도 지금 비슷한 상황일 수도 있겠다. 다시 한번 긴장감을 좀 가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A 학생은 2.5등급 학생이었습니다. 사실 2.5등급이라고 하면 아주 못했다고 할 수도 없고 아주 잘했다고 할 수도 없는 그런 등급이라고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죠. 자, 보통 우리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할 때 한 3등급 선까지는 그래도 서울권 지원을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지금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최상위권을 지원하기에는 다소 불안정해 보이는 내신 성적이었어요. 경제 경영 계열에 관심이 높았었던 학생이고 본인이 상대적으로 내신 경쟁력이 조금 불안정한 상태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학생은 2학년 2학기 때부터 자신의 이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전략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세워서 충실한 학생부 기록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됩니다. 활발했었던 학생의 어떤 성향도 이제 한몫을 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일단 수상이나 비교과 활동 등을 나눠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수상 경력은 총 19개의 수상 경력이 있었어요. 수상 경력도 역시나 아주 적지도 않고 아주 많지도 않은 그런 애매한 상황이기는 하죠. 하지만 이 학생의 전략은요, 꾸준히 일관적인 대회에서 상의 질을 높이는 방식. 즉 이제 교내의 대회에 자율 동아리 대회가 있었는데 이 학생이 경제 경영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다 보니까 자신이 활발하게 활동했었던 메인 동아리는 경제 경영 동아리였어요. 따라서 이 동아리 활동을 1학년, 2학년 꾸준히 일관되게 열심히 했었고 2학년 때는 동아리장을 맡을 만큼 리더십을 보인 만큼 활발한 활동을 했었던 학생이죠. 그리고 교내의 자율동아리 대회에 나가서 수상을 하게 되는데 첫 해에는 금상, 그 다음에 그러니까 첫 해는 은상, 네, 그 다음에 다음번에 나갔을 땐 금상 이런 식으로 상의 이제 그 성취를 좀 높여갔었던 부분이 좀 인상적이었었던 부분. 그러니까 다양한 대회에서 수상을 하는 것도 뭐 나쁘진 않겠지만 내가 도전할 수 있는 수상은 꾸준히 해마다 나가서 그 상의 성취를 높여보는 것도 의미 있는 전략이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 학생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돋보였었던 부분이 있고요. 모범 학생 표창이라든지 또 교내 논술대회 논술 경시 대회에서 상을 탄다든지 또 경제 경영 진로를 가지고 있는 만큼 교과 성적, 관련된 교과 성적 성취에 관심을 좀 두고 노력을 했었던 학생인데요. 여러분들이 전공 적합성이라는 거를 보면 대학별로 학생부를 평가할 때 이 항목이 진로와 연관된 교과목의 이수나 학업 성취를 평가한다라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이 학생도 수학 인문계 학생이지만 수학에 대한 관심이 높고 수학 성적을 상위권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또한 그러한 부분이 학업 성취도나 세특 기록에서 이어져서 수상으로까지 보였었죠. 수상 기록에서 수학 대회, 수학 창의력 대회 등에서 수상을 함으로써 인문계 학생이지만 수학적인 사고력, 그 다음에 창의력을 갖춘 학생이구나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었어요. 또 여기서 머물지 않고 교내 창의작품 대회에 나가서 수상하는 등 본인의 창의적인 능력을 좀 어필하려고 노력했었던 점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교과 우수상, 학업 우수상도 계속해서 받았었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개의 상으로 하지만 뚜렷하게 창의성, 수학적인 사고력, 동아리 이렇게 해서 총 19개의 상을 타게 되었습니다. 비교과 활동으로 얘기를 하면 자율동아리 활동에 되게 매진했었던
학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동아리 회장을 결국에는 할 만큼 적극적이고 활발한 활동이 이어졌어요. 동아리 활동에 대한 기록도 뭐 3년 동안 3학년 1학기까지 꾸준히 했었는데 3년 동안 이런 활동을 하면서 경제 이슈에 대한 토론, 토의, 발표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사회 이슈 동아리도 같이 겸해서 하면서 이런 사회 현상, 경제 현상에 대한 자신의 배경 지식을 쌓았었던 학생이었고요. 또 이런 동아리 활동이 수상으로 이어지면서 그 우수성이 입증이 됐었던 부분이 있었고 봉사활동 같은 경우에는 3학년 1학기까지 127시간을 활동을 했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습 멘토링 활동에 힘을 기울였었죠. 봉사를 여러 개 했다기보다는 꾸준히 일관성 있는 봉사로 시간을 채워갔었고 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진행되는 여러 학생이 할 수 있는 봉사활동에 참여를 해서 아주 풍부한 봉사 시간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봉사활동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세특사항이나 독서 부분에서 본인의 학업 역량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수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수학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보여줄 수 있는 수학을 경제와 연관시킨 다양한 주제 발표라든지 탐구보고서 활동이 세특 기록으로 눈에 띄었었던 부분이고요. 이와 연관돼서 관련 있는 경제 경영 분야의 독서 활동도 꾸준하게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교과적인 지식, 교과에서 배운 지식의 활용에 그치지 않고 이것을 확장 응용해서 내가 독서에서 배웠었던 것 또는 강연을 통해서 배웠었던 것 이런 식으로 뭔가 자신의 분야를 확장 응용 연계한 활동들이 좀 활발하게 보였었던 학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래 희망하고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경제교과에도 굉장히 적극적이고 활발한 활동이 보였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아마 이 학생의 전공적 합성을 보여주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에요. 이렇게 창의성, 뛰어난 활동, 적극적인 활동, 그 다음에 수학적인 사고, 논리적인 사고 능력을 보여줬었던 학생이 6개의 지원을 하게 된 6개 학종에 지원을 하면서 고려대학교하고 성균관대학교의 경영계열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결과는 일단은 1단계, 고려대학교도 1단계 합격을 했어요. 서류 통과를 한 것이죠. 일반계고에서 2.5등급인데 이렇게 진로와 뚜렷한 연계활동을 다양하게 갖췄기 때문에 서류 통과에서 의미 있었던 학생부였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참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1단계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이 학생은 면접 준비를 이제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수능 최저를 맞추지 못했다라는 거. 네. 고려대학교는 학생부 종합전형에도 수능 최저를 두고 있잖아요. 하지만 이 학생이 수능 최저를 결국에는 충족하지 못해서 서류 통과는 끝내놨지만 고려대학교는 최종적으로 탈락하게 되는 결과를 얻었죠. 이 학생의 행보는 이제 성균관대 경영학부로 진학을 해서 합격을 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 사례를 통해서 아실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내신적인 부분을 보완해서 다양한 어떤 서류적인 측면을 채워서 1단계 통과했다 하더라도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수능 최저를 맞추지 못하면 결국 탈락을 했구나. 또 반면에 상위권 대학에 지원을 하려면 2등급 중반이어도 이렇게 전공적 합성을 보일 수 있는 유기적인 활동들이 나열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통과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듯 수능 최저라는 부분은 굉장히 최종 불합 합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이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불수능이었었다라는 기사가 있었어요. 불수능이라는 것은 평균선이 그만큼 내려간다는 것이고 최저선을 맞추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아졌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절대평가로 전환된 영어 같은 경우에도 영어가 절대평가로 전환되면서 사실 초반에는 우려도 많았고 영어 그러면 변별력이 없어지나 영어가 상대적으로 중요해지지 않는 건가 이런 목소리들도 있었는데요. 사실상 절대평가로 활용된다 하더라도 작년의 경우를 보면은 영어가 중요한 요소였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영어 1등급 비율이 50% 이하로 대폭 줄게 된 상황이었거든요.
게다가 이제 국어 영역도 작년에는 굉장히 어려웠었다라는 이제 평가를 받았었죠. 실제로 국어 영역 같은 경우에는 비문학 지문이 길이가 굉장히 길어졌어요. 비문학 독해 지문의 길이는 길어지고 문항수도 많아졌지만 사실 전체 국어 시간의 이제 국어 문제를 풀 수 있는 어떤 시간이 늘어난 것은 아니잖아요. 따라서 비문학 독해에서 학생들이 빨리 풀지 못해서 점수를 놓치게 되는 경우들도 더러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국어에서 오답률이 가장 높았던 1위부터 5위까지 문제를 살펴보면 거의 다 비문학 독해 지문에서 1위부터 5위까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렇게 영어도 어려웠고 국어도 어려웠다 보니 대부분 수능 최저를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었고요. 수능 최저를 맞추지 못하면 그만큼 정시로 이월되는 인원이 많아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2019학년도의 수능 영어 1등급 비율은요. 전체 5.3%에 불과했습니다. 27,942명이었다 이렇게 평가원에서는 발표하고 있는데요. 2등급은 14.34%. 이게 2018년도의 수능 결과에 비해서 보면은 반으로 줄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2018학년도 수능에서는 영어 1등급 비율이 10.03%였습니다. 학생 인원수로 따지면 52,983명에 해당했었죠. 그러면 2019년도에 27,942명은 사실 50% 정도 준 인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무슨 문제가 있나요?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을 텐데 지금 연세대학교하고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에서 2019학년도에 영어 최저 기준을 2등급 선으로 맞춰두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학생들이 좀 어려워진 상황이었죠. 네. 연세대 학종 활동 우수형의 국제계열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영어 1등급이라는 수능 최저 기준을 맞춰야만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수능 최저를 맞추지 못해서 탈락하는 경우들이 늘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죠. 정시 인원이 늘어나고 수능 최저를 맞추지 못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러분들 확인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2020학년도 수시에서는 수능 최저 기준이 완화되어 있는 학교들이 꽤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는 인원도 그만큼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는 것이고요. 정시 이월되는 인원이 좀 줄어들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 수가 있죠. 영어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학교마다 차이는 좀 있습니다. 작년, 그러니까 2019학년도 수시에서 입시에서는 서울대와 고려대보다는 연세대에서 영어의 영향력이 조금 컸던 것으로 이해됩니다. 영어 성적을 반영할 때 이제 서울대,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점수를 감점하는 방식, 서강대, 성균관대, 중앙대 등은 가산점을 두는 방식으로 적용을 하는데 나머지 대학들은 점수를 합산해서 이제 선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서울대와 고려대 경우는 1, 2등급, 영어 1등급과 2등급 사이의 점수 차가 사실 크지는 않아요. 그래서 2등급 선까지는 서울권을 지원할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것은 수시의 최저 기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서울권 대학의 대부분의 최저선은 영어 2등급 이내여야 가능한 경우가 많죠. 그리고 등급별로 환산 점수를 두는 경우에도 학교별 영어 등급별 환산 점수를 보면 1등급, 2등급까지는 감점폭이 크지 않지만 그 이하선부터는 점수차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2등급 이하는 지원이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렇게 영어 1등급부터 5등급 차이가 많지 않은 학교들이 이제 서울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점수 격차가 크지 않지만 연세대와 이화여대는 거의 1등급과 5등급 했을 때는 10점 이상의 점수차가 벌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영어 2등급 선까지가 좀 의미 있는 합격선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서울권 지원을 목표로 하는 학생이면 영어는 무조건 2등급 이상이 나와야 돼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듯 수능 최저 기준은 수시 전형 최종 합격의 중요한 키가 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